방탄소년단의 이 신곡은 공개 열흘도 안 돼 2,500만 뷰를 돌파하며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포함된 새 앨범은 어젯밤 발표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26위, 보수적인 영국에서도 62위에 올랐습니다. 앨범 차트에서 한국 뮤지션이 거둔 최고의 성적입니다. SNS상에서의 인기를 반영하는 소셜 50과 월드 앨범, 월드 디지털송 등 세부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멤버 전원이 또 작사, 작곡 혹은 프로듀싱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얘기를 하는 것이 국적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께 음악으로서 어필하고 있지 않나. 해외 시장을 겨냥해 앨범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프로모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시아를 넘어 영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끄는 건 서양 팬들도 좋아할 만한 음악적 색깔과 SNS를 통한 적극적 소통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옛날에는 K-팝 그러면 괴짜들이 좋아하는 서구에서 음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K-팝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고 있고.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아시아권에 추종됐던 K-팝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지난 18일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신곡 Fake Love입니다. 이 노래가 담긴 BTS 정규 3집 앨범이 미국 대중음악 인기지표인 빌보드 차트에서 빌보드 200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첫 정상이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음반이 1위에 오른 것도 12년 만입니다. 1등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다가 정말 막상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무기인 믿을 수 없는 칼군무, 힙합, 댄스, EDM 등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게 주요했습니다. 힙하죠. 그런 음악에다가 그다음에 완벽한 춤을 통해 가지고 BTS의 춤과 노래를 보게 되면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방탄소년단은 SNS에 대량의 콘텐츠를 제공해 팬들과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팬들은 방탄의 군대라며 스스로 아미라고 이름짓고 각국의 언어로 노래를 번역합니다. 이 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라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오를 날도 머지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뒤 닷새 만에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넘긴 방탄소년단의 신곡 아이돌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노래가 담긴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 초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한국어 앨범 최초로 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같은 그룹이 1년 안에 빌보드 200 1위에 거듭 오른 것도 2014년 영국 그룹 원디렉션 이후 4년 만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일종의 온라인 유행도 낳고 있습니다. 페루 팬들이 단체로 신곡 아이돌의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곡의 안무를 따라하고 그 영상을 아이돌 챌린지란 태그를 달아 SNS에 공유하는 현상이 번지고 있는데 미국 방송 등이 이런 현상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순회 공연에 나선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에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의 초대형 공연장인 뉴욕 시티필드와 영국 O2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갖습니다. 각각 4만석, 2만석 규모의 두 공연장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투어 티켓 32만 장이 이미 동락. 이 K-팝 그룹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My name is Kim Namjoon, also known as RM, the leader of the group BTS.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with such significance for today's young generation. Some people might not believe, but most people thought we were hopeless. And sometimes I just wanted to quit. But I think I was very lucky that I didn't give it all up. We started to hear remarkable stories from our fans all over the world, how our message helped them overcome their hardships in life and start loving themselves.
those stories constantly remind us of our responsibility.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I'm an idol and I'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and plenty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nna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Thank you very much. UN 총회 연설, 한국 가수로는 최초라는데 내용도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제61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R&B 앨범 부문 시상자로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Grammy goes to congratulations her.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무대에 선 방탄소년단은 다음엔 수상자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lways dreamed about standing on the Grammy stage. Thank you to all our fans for making this dream come true. And we'll be back. 레드카펫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Sooner than later. Okay. It's gonna be real soon. I mean, there could be a collaboration song and some joint songs. So, yeah, we don't know. We're working on it. 수상은 못했지만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앨범 디자이너는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 그래미 어워즈는 흑인과 여성, 힙합 가수들이 두각을 나타내 예년보다 다양성이 두드러졌습니다. BTS가 워낙에 화제성이 높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초청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그래미 시상식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의 일환으로서도 충분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기 폭력과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메시지로 화제가 됐던 차일디시 감비노의 This is America가 수상자 불참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4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최고 권위의 음악상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이 톱그룹과 톱 소셜 아티스트 2개 부문 수상자로 호명되자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Still the same boys from 6 years ago. We still have the same dreams. We still have the same fears. We still have the same thoughts. Just let's keep dreaming the best dreams together. Thank you. I love you all. 특히 빌보드 주요 부문인 톱그룹 부문 수상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국 가수가 톱그룹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수상한 것도 처음입니다. 한국어로 노래하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음악 시장 핵심에 접근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입니다. 후보에 올랐던 아티스트들이 패닉 앳 더 디스코라든지 마룬 5 같은 아주 쟁쟁한 정말 이기길래야 이기기 어려운 그런 쟁쟁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후보에 올랐는데 거기에서 BTS가 지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고 또 그만큼 의미도 깊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할씨와 함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노래할 땐 백석의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은 2017년부터 3년 연속인데 이 역시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랏빛 조명이 공연이 열리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수놓았습니다. 입국하는 방탄소년단 거의 국빈대우였습니다. 중동의 한류 팬들은 공연 수시간 전부터 멤버들 이름을 연호했고 리허설 땐 한국말 노래를 따라 부르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올라 아랍어 인사를 건네자 3만여 중동 한류 팬들은 열광합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문화를 고려해 복근 노출 등의 안무를 자제하며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앞서 엄격한 이슬람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에 한해 어깨와 무릎을 드러내지 않으면 온몸을 가리는 전통 복장인 아바야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도 외국인 남녀 커플의 호텔 투숙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관광 비자까지 허용하며 관광 산업 육성에 애쓰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우디가 비아랍권 가수로는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에게 야외 공연장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이런 변화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이슬람 보수의 중심 사우디에 K-팝이 변화의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 본식에서 톱셀링송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본식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된 일부 부문 사전 시상에서 톱 듀오 그룹과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등 이미 3개 트로피를 확보해 4개 부문 수상자가 됐습니다. 톱셀링송과 더불어 올해 후보에 처음 진입한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저스틴 비버와 메건 더 스텔리언 등 쟁쟁한 스타들과 겨뤄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톱 듀오 그룹 부문에서는 2019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온라인 영향력 등이 반영되는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2017년 이래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2년 전 2관왕에 오른 적이 있지만 올해는 후보에 오른 4개 부문에서 상을 모두 휩쓸며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썼습니다. BTS 리더인 RM은 의미 있는 타이틀의 수상자가 돼 정말 영광이라며 서울에서 화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BTS의 버터가 BTS의 퍼미션 투 댄스에게 정상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후속곡으로 연달아 정상을 차지하는 건 미국에서도 최고 인기의 팝스타만 가능한 대기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번 BTS의 배턴 터치 1위는 2018년 드레이크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버터는 이번 주 7위를 차지해 BTS는 빌보드 싱글 차트 10위 안에 2곡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BTS는 지난해 다이너마이트부터 이번 퍼미션 투 댄스까지 불과 10개월 2주 만에 5곡을 빌보드 1위에 올렸는데 이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이후 30여 년 만의 최단 기록입니다. 또 신곡이 곧바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 1위로 진입하는 이른바 1위 데뷔곡도 4곡으로 늘었는데 이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 드레이크에 이어 4번째입니다. 신곡 퍼미션 투 댄스는 버터가 담긴 CD에 함께 수록된 곡으로 영국 출신의 세계적 싱어송라이터인 에드 시런이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내용의 국제 수어를 활용한 안무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TS는 큰절을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백악관 집무실 문 앞까지 마중 나온 바이든 대통령이 방탄소년단 BTS를 맞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아시아계 증오 범죄 문제를 BTS의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습니다. A lot of our Asian American friends have been subject to real discrimination. We just want to be a little help and we truly appreciate the White House and the government's trying to find solutions.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 범죄를 포함한 인종차별 문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BTS의 선한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People care a lot about what you say, and what you're doing is good for all people. It's not just your great talent, it's the message you communicate. It matters.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 BTS는 백악관 브리핑실을 방문해 한국어로 연설했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랐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브리핑실 통로까지 취재진 100여 명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렸습니다. 백악관 밖에서도 BTS 팬 수백 명이 응원을 보냈습니다. It's like making us aware of what's actually going on and like probably inspire a lot of people to actually do something. 아시아 혐오 범죄 해결을 위해 백악관이 BTS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BTS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회식 영상이 올라온 건 2018년 이후 4년 만이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술.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시작했어 이미.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잘 지냈어요?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진지한 이야기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K-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찍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BTS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다는 겁니다. 온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이렇게 손 이렇게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그 뒤에 이제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 이런 거 하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멤버들의 결론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쥐어짜는 거랑 8년 전, 7년 전 쥐어짜는 거랑 너무 달라. 그때는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스킬적으로 부족하니까 쥐어짜는 느낌이었고 지금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다만 팀의 해체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뭐 해체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나중에 또 다시 제대로 모였을 때 그때 진짜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달려라 방송 같은 거.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That's on K-pop superstars BTS. You just are hearing them there. They say they aren't breaking up, just taking a break. 일본의 한 문화평론가는 BTS의 결정에 대해 병역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이 조만간 개별 활동을 예고했지만 팬클럽 아미 커뮤니티는 아쉬움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휴식의 필요성과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아 방탄소년단이 내놓은 신곡 두 번째 챕터라는 뜻의 테이크 2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10년은 팬들인 아미와 함께여서 가능했고 앞으로도 함께하자는 바람을 담은 팬송입니다. 지난해 진이 군에 입대하기 전 사전 녹음으로 멤버 전원이 참여했는데 슈가는 프로듀싱에 제이홉과 RM은 곡 작업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 이 노래는 발표되기도 전부터 빌보드 핫 트렌딩 송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지민도 자신의 솔로 앨범 히든 트랙이었던 노래 편지를 새롭게 공개하며 팬들과 함께한 10년을 기념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10년 차다, 10년 차. 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6월 13일을 전후해 매년 열리던 BTS 페스타는 올해 더욱 성대하게 열립니다. 12일부터 서울 주요 명소들을 방탄소년단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17일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전시, 체험,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펼쳐집니다. 이 기간 해외 아미들도 대거 한국을 찾습니다. 아미와 함께 성장해온 방탄소년단의 10년. 단체 활동은 중단된 상태지만 팬들과 여전한 유대와 존재감을 과시하며 두 번째 챕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